노년의 행복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것을요.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마저 언젠가는 먼저 떠나거나 뒤에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기대고, 전화를 걸고, 관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외로움과 싸워왔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단독 가구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라는 사실 앞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진짜 평화를 찾을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여도 행복하게 살다 눈 감을 수 있는 진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회피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혼자임을 인정하는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혼자 남는 그 순간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만 오고, 친구들은 몸이 아파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하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친구가 많아도 내 아픈 배를 대신 아파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내가 죽을 때는 나 혼자 가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진실을 외면하려고 평생을 애씁니다. 자식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날 챙겨줄 거라고 기대하고, 친구들한테 잘해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깨질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왜 날 이렇게 대하냐고 서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자식을 돌봤지만 결국 나도 혼자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고요.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도 결국 혼자라는 걸요. 그 깨달음 이후로는 아이들한테 전화가 안 와도 섭섭해하지 않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는 걸 즐기게 된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얼굴도 밝아진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요. 그래, 나는 결국 혼자야. 누가 곁에 있어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포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고 친구고 다 필요 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집착이 없으니 자유롭습니다. 혼자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버릴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되 도망치지 않고 담담히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임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고요. 고독은 마음이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건데,
고독은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 때 오는 겁니다. 우리 나이 되면 외로움 많이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 걸 사람 없고, 밥 먹어도 혼자고, 텔레비전 보다가 웃긴 장면 나와도 같이 웃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허전하죠.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연락하고, 경로당에 나가는 겁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사람을 찾으면 그건 임시방편입니다. 그 사람이 또 없으면 다시 외롭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안쪽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외로움은 밖을 향합니다. 누가 나랑 같이 있어줬으면 하고 바깥을 찾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안을 향합니다. 나 혼자로도 충분해하고 내 안을 채웁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만 고독한 사람은 혼자여도 평온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면 초기에는 빈자리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진짜 채움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온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지만 충만한 상태. 누가 없어도 내 안이 차 있는 상태. 그게 고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채워줄까 하지 말고 나는 나로 충분해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찾아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있으려니 이상하죠. 하지만 익숙해집니다. 혼자 차 마시는 시간, 혼자 걷는 시간, 혼자 생각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나를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고독은 세상과 단절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생기면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줘야 하지만 고독은 내가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고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혼자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힘,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잘 챙겨 먹고 몸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혼자 사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살면서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밥은 대충 때우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사람은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일어나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간단히 스트레칭하고 아침 먹으세요. 이게 루틴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나를 지켜줍니다. 혼자 살면 아무도 안 봅니다.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있어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밥 안 먹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꼭 씻고 옷 갈아입으십시오. 집에만 있어도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그게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밥은 간단해도 좋으니 끼니마다 챙기세요. 혼자라고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 그게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몸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1시간씩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 빼고는 꼭 나가시죠. 거기서 만나는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시고요. 그 산책 시간이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걷다 보면 오늘 하루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취미도 중요합니다. 뭐든 좋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화초 키우기. 뭐라도 좋으니 몰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습니다. 뭔가에 집중하면 잡생각이 안 납니다. 붓글씨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1시간씩 붙들고 글씨 쓰시는데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든답니다. 그냥 글씨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 되고 치유가 된답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마음을 치료합니다.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돈하는 것. 이것도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지러운 집에 살면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나만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 리듬이 생기면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깁니다. 그게 혼자 사는 기술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를 단단히 세우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 산다고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한테 기대하고, 친구한테 기대하고, 며느리한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자식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밤새 기저귀 갈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공부시키고, 장가 시집 보내고. 그때는 우리 자식 잘 되면 된다 했는데 막상 자식이 크고 나면 기대가 생깁니다. 이제 나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은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돈 벌고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니 부모한테 자주 연락 못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섭섭합니다. 나는 저렇게 해줬는데 하면서 서운해합니다. 이게 기대입니다. 이 기대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도와주지? 며느리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인데 당연히 날 챙겨야지 하고 기대하는데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속상합니다. 기대가 쌓이면 서운함도 함께 커집니다. 장남이니까, 며느리니까 같은 당연함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기로 결심하면 편해집니다. 그래, 애들도 바쁘지. 나를 안 챙겨도 괜찮아. 이렇게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편해집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섭섭하지 않고 가끔 오면 어휴, 바쁜데 왜 왔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오게 됩니다. 부모가 편하게 대하니까 자식들도 편해지는 거죠.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부담 없고 나도 편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 있고 나는 나 인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이 없고 억지로 하는 게 없으니 진심이 통합니다. 서로 부담 없이 만나고 부담 없이 헤어집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의 좋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자식이 자주 안 온다 하지 말고 그래도 가끔 온다 하세요. 친구가 연락 안 한다 하지 말고 그래도 내 친구가 있다 하세요.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났다. 이런 것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선이 바뀝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감사는 관계를 단단하게 묶는 부드러운 끈입니다.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관계를 가볍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기대를 버리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게 나이 들어 평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면 언제든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말도 꺼내기 싫어합니다. 유언장 쓰자고 하면 아직 멀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예고 없이 옵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가고 아프던 사람도 갑자기 가기도 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늦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유언장 쓰고 재산 정리하고 장례식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살면서 미안했던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고마웠던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풀지 못한 오해가 있으면 풀으세요. 쌓아둔 감정이 있으면 표현하세요. 죽고 나서는 못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50년 전에 친구하고 싸우고 연락을 끊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친구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다가 80이 넘어서 깨닫는 거예요. 이러다 죽으면 평생 후회하겠구나. 용기 내서 전화하면 그 친구도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울고 웃고 합니다.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다고 하십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뭔지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잘하게 됩니다. 재산도 정리하십시오. 누구한테 뭘 줄지 미리 정해두세요. 유언장 쓰세요. 법적으로 효력 있게 쓰려면 공증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말해두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리해뒀다고요. 그럼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장례식도 미리 정해두십시오. 간소하게 할지, 어디서 할지, 누구를 부를지 미리 말해두면 자식들이 편합니다. 안 그러면 자식들이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고민합니다. 장례식까지 미리 다 계약해 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 장례식장에서 얼마짜리로 며칠 동안 다 정해 놓으세요. 심지어 영정 사진까지 미리 찍어 두십니다. 자식들이 처음엔 기분 나빠하지만 너희들 편하라고 하는 거다. 나중에 정신 없을 때 이것저것 결정하려면 힘들잖아. 그 말이 맞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가 안 된 채로 가면 남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미리 정리하고 가면 모두가 편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는 기분입니다. 이제 다 정리했다. 언제 가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담담해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잘 살아온 삶의 마지막 예의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행복하게 살다 눈 감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임을 인정하는 용기,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마음, 혼자 사는 힘을 기르는 습관, 기대 없이 감사하는 관계,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완성하는 일. 이 5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깨닫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결국 혼자고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게 외로운 겁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없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누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잘 챙겨 먹고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 정리하기,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기. 이런 단순한 루틴이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기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기대를 내려놓고 감사로 채우세요. 자식이 자주 안 와도 친구가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감사가 있으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히 준비하는 겁니다. 유언장 쓰고 재산 정리하고 마음 정리하세요. 미안했던 사람한테는 사과하고 고마웠던 사람한테는 감사하다고 하세요. 죽음을 의식하면 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리하며 살면 언제 떠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의존해서 독립으로 가는 겁니다. 누군가 없어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고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10분만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혼자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외로움에 매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고독을 즐기고 있는가? 내 하루는 누가 정한 것인가? 내가 정한 것인가? 이렇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30분 걷기, 감사일기 쓰기. 뭐든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그게 쌓이면 변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겁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 평화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 감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